제가 사회복지사만 100명 이상 배출하고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누군가에겐 최악일 수 있다는 건데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사회복지사가 유행하니까 자격증 따고 취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까지 했는데 적성이 너무 안 맞는다? 이러면 여태껏 자격증 따기 위해 투자한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 꼴이에요. 본인 선택이긴 하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현실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격증 취득이 고민되는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겁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급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이 본인 급여가 박봉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사회복지사는 공무원 방식의 호봉과 급수로 월급이 정해지는데요. 1호봉의 기본급은 214만 300원입니다. 여기서 호봉이 오를 때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오릅니다. 급수에 따라도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1급부터 5급까지 있는데 1급은 부장급, 2급은 과장, 3급은 만 3년 이상 근무한 선임사회복지사, 4급과 5급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사입니다. 급수에 따른 급여 차이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라 격차가 그리 크진 않아요. 4급인 일반 사회복지사가 3급인 선임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최소 만 3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는데 투자한 기간 대비 급여 인상률이 낮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만족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말씀드린 급여는 기본급이고 따로 수당도 지급되거든요. 가족수당으로는 배우자 4만원, 자녀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정도 나오고요. 명절 휴가비로 설이나 추석이 있는 달엔 급여의 60%를 추가로 지급됩니다. 1호봉이라면 명절 휴가비 포함해서 34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너무 다양하다 보니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움을 줄 대상자들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이 있고요.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시설은 어디인지에 따라 업무의 차이가 있는데요. 큰 틀은 비슷합니다. 해당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운영팀이 있으며 그 외엔 지역시민이나 시설 이용인을 담당하는 연계 및 진행팀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어봐도 얼추 감이 잡히시죠? 운영팀 같은 경우엔 회계, 인사관리 같은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사무직과 비슷한 느낌이고 연계 및 진행팀은 행정 업무도 하면서 대장인들에게 후원품을 전달하거나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 직업은 누구에게 어울릴까요? 이렇게만 들었을 땐 과연 사회복지사 일이 나랑 맞을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제가 그동안 봐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이 이 직업에 만족하는지 3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알려드릴게요. 개개인마다 성향이 달라 모두를 대변하진 않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꾸준한 소득을 원하는 분입니다. 소득이 막 높은 편은 아닌데 호봉제이다 보니 경력이 쌓이면 조금씩 급여가 올라가는 점에 메리트를 느낍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 정년이 60세여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로운데 최근 정년이 5년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노후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중장년층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인데요. 아시다시피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에 비해 취업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적엔 육아만 하시다가 이제 자식 다 커서 일 좀 해볼까 하는데 쌓아놓은 스펙은 없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결국 건물 청소원, 주방 직원, 식당 서빙 등 몸으로 힘들게 일하는 직종 위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분들이 중장년층도 취업 가능한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서 일한다면 어떨까요? 원래 식당 서빙 쪽 위주로 취업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행정 업무나 남을 돕는 일을 하니 감사하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만족도가 꽤 높죠. 마지막으로 이타적인 성향입니다. 태생적으로 워낙 선해서 남들을 돕는 데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복지 직업이 민원인들도 상대해야 돼서 여러 번 데이다 보면 사람 자체에 환멸을 느낄 때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안타깝다, 도와주고 싶다는 천사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겐 남을 돕는 것이 주 목적인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찰떡인 거죠. 물론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서 본인과 잘 맞는 직업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 방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격증은 2급과 1급이 있는데요. 1급을 취득하려면 2급이 있는 상태에서 4년제 졸업자거나 혹은 경력 1년 이상을 쌓아야 합니다. 근데 2급만으로도 충분히 취업 가능하니 2급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문의 주시는 분들 중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고자 다시 대학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학점은행제로 하면 되거든요. 온라인 26과목과 실습 1과목만 해도 사회복지 전문학사와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기간은 1년 4개월로 총 3학기만 하시면 돼요.
돼요. 대학교 졸업자인 분들은 더 쉽습니다. 온라인 16과목에 실습 1과목, 총 17과목만 이수하시면 돼요. 기간은 8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온라인 강의는 할만한데 실습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복지기관에 가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야 하고 190시간을 채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조금 빠듯할 수 있긴 합니다. 대신 주말에도 실습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문의 주시면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딸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연락 주시면 최대한 조언 드릴게요. 여기까지 사회복지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자격증 따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영상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 보시고 충분한 고민 후에 자격증 준비 여부를 결정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